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일자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아파트 매매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매매 완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내 재개발 예정지가 고층, 고급 아파트 개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묶인 4개 지구가 최대 80층 재개발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7,71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8월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최저 물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모아타운 예정지 그리고 모아타운과 관련된 투자처인데요. 아무래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은 그만큼 더 투자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른 분들보다 선점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욕심에 또 실패하지 않으시도록 이 모아타운 투자 예정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때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방송에서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모아타운과 관련된 고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또 기분이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도 화창할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부동산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아파트 주택의 매매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의 일부 지역들은 거의 이제 바닥을 다 다지고 다시 상승세에 올라섰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지방의 또 일부 지역들이 뭐 창원이나 이런 지역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기조로 조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투자할 지역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울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기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이상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럴 때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속 시원히 여러분들 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어쩌면 이 바닥론을 좀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빨리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성급하게 움직이시다가 또 실패를 하거나 또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갈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네, 제가 두 군데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하나는 흑석동에 있는 한강 현대 아파트하고 네, 다음에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 네. 두 개 아파트 중에 어느 곳이 좀 더
뭐 좋은 것인지 아.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파트 거주도 함께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죠. 예. 네, 갈아타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혹시 지금은 어디 좀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입구 이편한 세상 아파트 아. 이 1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예. 이걸 지금 좀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보신 아파트가 흑석동의 한강현대 아파트 그리고 구이동의 현대 프라임 아파트 이렇게 두 개를 말씀 주셨는데 갈아타기 예. 하는 게 좋은 건지 만약에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디가 좀 나은 건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유,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 더운데. 반갑습니다. 예, 좀 조언을 받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뭐 서울대 이편한 세상에 살고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거주하신 지는 오래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4년 조금 다 돼 갑니다. 아, 4년요. 예, 예. 그러면 거주를 하셨으니까 4년 거주했으니까 뭐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거고요, 그죠? 예. 예, 1주택이시죠? 지금 이제 지방에 주택이 하나가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이 있어가지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비과세는 예. 되네요. 예, 예. 예, 비과세는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동작구에 있는 흑석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로 갈지 아니면 구이동에 있는 프라임이라 그러셨죠? 예, 예, 예. 현대 프라임으로 갈지 이제 두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뭐 실질적으로 고민하시는 이유는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무래도 이제 한강변 쪽에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네. 뭐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투자 목적도 좀 있는 거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네. 둘 다 좋은 아파트면은 분명해요. 예, 예, 분명하니까 둘 다 좋으니까 이제 더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르면 어디가 더 오를까? 뭐 내가 선택을 했는데 뭐 1번에 흑석동을 선택을 했는데 광진구가 더 올라 버렸다든지,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둘 다 같이 오르고요, 같이 내려요. 크게 뭐 둘의 차이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교육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요 두 가지 고민이라고 봐요. 아, 예. 제가 볼 때는 선생님께서는 지금 자녀분이 뭐 혹시나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니고 계시는 지금 상황이신 거예요? 현재 제 입장은 이제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예. 예, 보니까 한강변에 뭐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이런 측면도 하나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에 대한 그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예. 혹시 선생님께서 알아보셨을 때 예. 이 둘 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어디가 재건축이 될 것 같으세요? 재건축은 이제 한강 현대 쪽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용적률이 좀 낮고 저기 현대 프라임 너무 높더라고요. 예, 현대프라임은 거의 뭐 용적률이 300 넘어가죠. 예, 예. 예,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이 높을까요? 아마 도심지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토지 유행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도. 토지의 용도죠. 예, 용도가 예. 여기가 준주거죠. 예, 예. 예, 준주거다 보니까 이제 높이 받았는데 그 높이 받은 만큼 맥스를 다 써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향후에 이제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용도 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준주거는 맥스가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예. 그죠? 준주거는 끝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만약에 다음에 향후에 다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여기는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예, 리모델링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흑석동에 있는 한강현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재건축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대지 지분이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어요. 예. 지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일반 분양이. 예. 일반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살펴보시면 내가 만약에 자녀 교육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교육 환경이 좋잖아요. 예. 광진구가 교육 환경이 그렇죠. 좋으니까 현대 프라임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예. 아니고 내가 만약에 나는 재건축만 보고 싶어,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새로 된 신축되는 아파트로 살고 싶어라고 하시면 여기 동작구로 가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생님한테 맞는 곳은 이게 강남으로 그냥 이쪽에다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고민이 하나 풀렸잖아요. 예. 예. 고민이 하나 풀렸는데 제가 이제 또 하나 더 좀 추천을 예. 해드린다고 하면 어디를 예. 추천해드릴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설명을 드리다가 예. 감사합니다. 같은 비슷한 때 이제 가격대의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예. 자금은 좀 더 보태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건축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그 현대 아파트는 있잖아요. 예. 우리 선생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가 굉장히 좋은 건설사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80년대 후반에 지었던 아파트들도 굉장히 튼튼하게 좀 지었어요. 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때 지었던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에 좀 점수가 굉장히 좀 낮아요. 우리 어차피 낮으면 낮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구조 안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재건축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예. 예, 그런데 현대 아파트들이 좀 구조 안전성이 좀 좋습니다. 튼튼하게 그만큼 지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안전진단 재건축을 하면 조금 더 통과될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예. 나는 바로 재건축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안전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파트가 튼튼하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없을까 제가 이제 뭐 조금 비슷한 형태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로 고민을 해봤는데 어디가 있을까 하면 여기 우리 응봉동 아시죠? 응봉동. 응봉동. 예. 그 우리 압구정 바로 맞은편. 예. 예, 옥수역 있는 쪽. 이쪽에 보시면 응봉역이라고 있습니다. 응봉역. 응봉역. 예. 예, 응봉역에 바로 뒤에 보시면 여기 응봉 대림이라고 있어요. 응봉 대림. 응봉 예. 대림 아파트. 예. 대림 아파트 1차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원래 예전에는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좀 했었어요. 예.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입지 자체가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지 지분도 많이 남아요. 예. 남다 보니까 일반 분양할 물량들도 있고 그래서 예. 지금 현재는 이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던 게 리모가 사라지고요. 예. 해체가 되고 지금 재건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예. 근데 여기 보면 뭐 주차장도 그렇고 아파트 그 노후자 정도도 그렇고 굉장히 재건축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서 보시면 딱 보일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바로 여기가 조망권이 나오죠. 한강 조망이 나오고 여기 서울숲 있죠? 예. 서울숲 조망도 나오고요. 우리 또 예. 서울숲에 보면 여기 예전에 삼표 레미콘 공장이 있었어요. 예. 이 삼표 레미콘 공장이 굉장히 좀 기피 시설이었거든요. 혐오 시설이고 뭐 예. 시멘트 분진 가루 날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철거가 되고 여기에 이제 도시개발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 사전 협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 예.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올 거예요. 문화복합시설. 그러면 예. 서울숲에다가 문화복합시설까지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 응봉 대림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굉장히 가치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옆에 현무 시설도 없어졌고 조망도 잘 나오고 압구정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조금 더 나중에 향후에 미래 가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급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도 제가 드렸던 요 한 가지 더 안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좋으니까 예. 1순위를 응봉 대림으로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 뭐 아파트 두 군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점수를 준다면 응봉 대림에다 좀 더 주고 싶으니까 여기도 꼭 한번 임장을 해보시고 편하시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 예, 감사합니다. 네, 보고 계셨던 두 개의 아파트도 비교해 드렸지만 거기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한 군데 더 추가해 드렸으니까 같이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짧게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201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2억 원 정도 있는데 자녀 명의로 아파트에 좀 투자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주세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조금 넓은 범위의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길잡이가 되어 주실까요, 소장님? 네. 시청자분께서 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연락을 주셨겠죠. 문자를 주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이제 대구에 거주를 하신다 하셨고 특히나 또 대구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대구에 예전에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말투는 제 딴에는 이제 표준말을 쓴다고 하는데 딱 들어보시고 대구인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또 고향 사람들한테 또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없고 특히나 좀 더 잘 되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대구에 거주하시는데 2억 원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 연락 오시는 대구 분들을 보면 대구에 아파트 사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아파트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물론 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개걸음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개걸음 치고 있는데 대구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방 대도시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올라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 1번이 서울이 먼저 올라가겠죠. 서울 올라가고 경기권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도시 지방의 뭐 광역시들 대도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 대구라는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 소득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시고요. 소비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놓으면 올라갈 거는 맞는데 이 언제쯤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구에 2023년 물량 어마어마하게 많죠. 24년 물량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만약에 한 10,000세대 정도가 1년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의 한 3배, 4배 정도의 물량들이 입주 물량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다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량이 그만큼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새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다들 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다 임대로 전세 수요로 월세 수요로 이렇게 이사를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또 많아졌다. 아파트 많은데 전세 수요 많아졌다 그러면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계속해서 가격이 전세 가격이 개걸음을 계속 친다. 그러면 내가 전세 가격이 개걸음을 계속 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싶어도 이 전세 가격이 자꾸 잡아 당기니까 아래쪽으로 잡아 당기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2년, 3년 정도는 대구는 아직까지 투자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대구 지역에 뭐 물론 자녀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괜찮아요. 자녀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놓으신다 그러면 뭐 한 5년, 10년 놔두지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다?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대구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2억 원을 대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다 투자를 해놨다라고 하면 서울은 뭐 2억, 3억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는 안 올라가고 계속 있어. 그러면 2억, 3억을 손해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기회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장황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또 대구 분이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대구에 아파트 이런 데 지금은 현재는 보지는 마시고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서울 지역에 내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2억이면 지금 서울 지역에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간혹 가다 나옵니다.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현재 서울에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많이 추진해 주려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국토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공공재개발, 공공복합 사업 이런 것들도 서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많이 추진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이 시류에 재개발이 될 만한 그런 곳에다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 그 지역이 내가 예상이 돼서 투자를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네. 그러면 많이 뛰죠. 많이 오릅니다. 그런 지역들이 곳곳에 보인단 말이에요. 2억 원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잡으시기 위해서 설명을 들으시고요. 오늘 좀 그냥 러프하게 간단하게 한 몇 군데만 찝어드린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서울에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입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으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어차피 주변의 빌라들은 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노후도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라도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격이 안 떨어지고 향후에 재개발도 될 수가 있는 곳,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재개발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다 투자를 해놓으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곳으로 한 2군데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여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서울에 좀 전에 이제 통화하셨던 분도 이제 구이동 쪽에 여기 구역지에 광진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였고요.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우리 보시면 서울에 지금 지리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딱 검색을 해보시는데 자양사동에 여기 보시면 자양사동 신속통합기에 하나 검색을 해보시고요. 또 자양사동에 모아타운을 하나 검색을 해보십시오. 2군데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리가 딱 뜰 거예요. 뜨면 이미 여기는 2군데 다 재개발 구역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억으로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4억, 5억 이상씩 들고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위쪽에 보시면 여기 건대 있죠. 건국대학교 옆에 여기 잘 적으십시오. 화양동이라고 있습니다. 화양동에다가 한번 꼭 살펴보시고
가급적 시간이 되신다면 올라오셔가지고 동서울 터미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올라오셔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화양동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라고 모아타운 여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여기를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양사동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이미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아래쪽에 그 바로 위에 가운데에 자양사동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화양동도 여기랑 진배 없이 노후도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왜냐, 반지하가 많습니다. 반지하. 요즘에는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제 우리 그 요인들 있잖아요. 그 지표들을 볼 때 그 지표에 반지하가 점수가 꽤 상당히 높거든요. 그 반지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민들의 의지. 자, 주민들의 의지. 여기 제가 반지하 높자 그랬죠. 반지하 높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고요. 주민들의 의지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지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주변에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됩니다. 왜냐? 이 화양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예전에 여기 땅값이나 아래쪽에 자양동 땅값이나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자양동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신속통합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이나 해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탁 되고 나니까 가격이 배로 뛰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뭐 한 4억씩, 4억에서 5억씩 하던 게 지금은 뭐 8억에서 9억 정도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도 4억대예요. 4억대.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가만히 계시고 싶겠습니까? 여기나 진배 없는데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 주민들도 이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 모아타운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도 2억대, 뭐 2억 초반으로 아마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으로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기를 제가 권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진짜 핵심 입지 하나 가보시자고요. 핵심 입지에는 원래는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잘 보시면 조금 비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산이 다 좋은 건 아실 겁니다. 용산은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 여기 숙대 입구역에는 남영역 인근으로 해서 오늘은 일가 또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요. 여기에 다 지금 재개발이에요. 재개발로 구역 후보지로 다 선정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또 공덕 A가 있고 바로 아래쪽에 여기 공덕역이 있거든요. 공덕역이 제일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1호선, 뭐 5호선, 6호선 지나가고 있고요. 공항철도 지나가고 있고 경의중앙선 지나가고 있고 지금 4개가 지나가는데 여기 신안산선이 또 밑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펜타 5개 노선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 바로 옆에 공덕 삼성 레미안 1차, 2차 아파트가 있는데 요 뒤쪽에 여기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노후도가 높습니다. 노후도가 제가 한번 계산을 싹 해보니까 90% 정도 나와요. 90%. 노후도가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다가 역하고 또 가깝습니다. 역하고도 가깝고 500m 안쪽에 있고요. 500m 안쪽에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역세권 재개발이 될 수 있죠. 역세권 재개발 될 수 있고 만약에 역세권 재개발로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신속통합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 요건을 만족한다. 필지들도 굉장히 작고요. 작아서 신축들도 들어오기가 힘들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은 조용하지만 옆에 주변에 지금 다 재개발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변에 재개발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 그랬죠. 주민들도 재개발하기를 원하게 된다. 봐, 가격들이 막 올라가는데 본인들 땅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도 뭐 한 2억대 중반, 뭐 2억대 초중반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지역에 한번 꼭 살펴보시고 메인입니다. 메인. 공덕 그리고 용산 요 안쪽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면 빌라를 투자를 해놓으시더라도 향후에 5년, 10년 뒤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입지 꼭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군데 찍어드렸으니까 두 군데 한번 살펴보시고 괜히 지방에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현재 투자하기보다는 서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게 만약에 빌라다 하더라도 그 빌라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현재는 서울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꼭 임장해 보시기를 원하겠고 권해드리겠고 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 아파트 투자하기에는 그 기회 비용이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 지역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두 지역 예를 들어서 일러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TV 시청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TV 소리는 아예 안 들리게 좀 음소거 0으로 좀 부탁드리고 화면 네.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 좀 말씀 이어갈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그 2001년 말에
분양받은 아파트 가락 동부 센트레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20여 년 됐네요. 네네. 20년이 넘었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내년 2024년 말에 네. 100원씩 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과연 두고 가야 할지 팔고 가야 할지. 아, 네. 그리고 이게 세대수가 네. 264세대밖에 안 됩니다. 네. 세대수가 작아서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년에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서 그때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고 가느냐 아니면 네. 그냥 전세를 두고 가치가 있다면 조금 더 가지고 가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투자 가치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송파에 네. 말씀 주신 가락 동부 센트레빌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뭐 적어놓고 이렇게 읽으셨죠? 네? 적어놓고 읽으셨죠? 너무 예,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네. 저는 이게 읽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말씀드렸던 네. 거예요. 좀 긴장 네. 이렇게 좀 푸시고요. 예. 예, 뭐 별거 있습니까? 뭐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변 받는 건데 그죠? 네. 예, 그 동부 센트레빌에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거주를 오래 하셨어요. 예,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가격은 많이 올랐겠다. 내가 샀을 때보다 그죠? 뭐 여기 인근 헬리오시티 26평 정도 가격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아무래도 이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는 입지는 되게 좋습니다만 네. 일단 그 나홀로 아파트 격이죠. 세대수가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적어요. 네. 그리고 평수가 되게 넓잖아요. 뭐 네. 예, 큰 평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작은 저는 평수가 없잖아요, 여기. 예, 46평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잘 안 돼요, 그죠? 네. 예, 그래. 근데 어찌 되었건 뭐 강남이나 요쪽 지역에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대형 평수가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짓는 네.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작은 평수를 많이 지어요. 20평대, 뭐 10평대도 있고 아니면 이제 30평대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좀 희소해, 그죠? 네. 희소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가격이 높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대형 네. 평수를 또 찾는 수요들도 또 항상 꾸준히 있어요, 보면. 그래서 내가 뭐 가격을 너무 욕심만 내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도가 된다. 특히나 송파도 굉장히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네. 이제 이사를 재건축 아파트로 간다 그랬는데 어느 아파트로 가시는 거예요? 둔촌 주공 재건축으로 갑니다. 아, 둔촌주공으로요? 네. 오, 잘하셨네요. 그럼 둔촌주공으로 이사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이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를 계속 두느냐 아니면 매도를 하느냐 이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 예.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둔촌주공으로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예. 예, 가락에 있다가 이제 둔촌으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이렇게 둔촌 위에 둔촌으로 가시는데 둔촌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가락은 매도를 하십시오. 아, 매도를. 매도하라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한번 받아야 되잖아요. 네. 비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네. 한번 받으셔가지고 예. 일단 만약에 내가 뭐 한 10억 정도를 양도 차익이 났다 그러면 그 10억을 내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억을 다 내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예, 현재 1가구 2주택이지만 그 분양권이 이제 입주권으로 이 주택으로 바뀌면 네. 그 안에 이제 3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일시적 2주택이니까 비과세를 예. 받으시란 말이에요. 아, 예. 비과세를 한번 받으시고 3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뭐 더 세금적인 부분은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저는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번 비과세를 받으시고 그럼 내가 이제 이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게 네네. 되면 네. 네,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예. 다른 투자를 하나 해주세요. 네. 이거를 그냥 뭐 은행이나 이런 데 넣어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뭐 연배가 꽤 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부동산을 네. 하나 사놓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거 어디 뭐 주식을 하는 거나 뭐 아니면 채권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 저축을 넣는다거나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를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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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돈이 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자, 내가 지금 만약에 이 동부 센트레빌을 매도를 해가지고 다만 한 10억이라도 남았어. 그러면 이 네. 10억을 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분 자녀분들 있잖아요. 네. 자녀분들 뭐 주택을 다 갖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죠? 주택을 네. 안 갖고 계시니까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네. 자녀분들을 위해 가지고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하나 투자를 해 놓으십시오. 네. 그러면 이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있죠? 네. 얘들이 나중에 되면 많이 올라요. 많이 네.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뭐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면서 인사도 많이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이 자녀분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머님도 나중에 편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제 아직까지 내가 매도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이걸 제가 어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리고 예. 우리 동부 센트레빌도 이제 지금은 뭐 가격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둔천주공 입주하고 나서 3년 동안 기간 동안 또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기회를 봐가지고 요거를 한번 매도를 하시고 매도를 하실 때 있잖아요. 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네네. 아시겠죠? 네. 예, 그래가지고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네. 성심성의껏 온 마음을 다해서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건 풀리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새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사 가시되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기간 내에 한 번쯤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 계획하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그 기간 잊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요. 네. 예, 그, 한성대역 SK 아파트로 가고 싶거든요. 작은 네. 평수로. 지금 현재 30평대 살고 있는데 네. 25평대로 옮기고 싶어요. 아, 지금 그 어떨지 한번 전망 좀 알아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좀 거주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 미아동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조금 줄여서 가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거주하고 네네. 계시는 곳이 미아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30평형에서 말씀 주신 네. 게 한성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SK 아파트 25평형으로 갈아타도 투자 네네. 측면에서도 괜찮은지 이게 좀 네네.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아동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죠? 네. 예, 내려오셔야죠. 내려오시는 게 그래요? 좋고요. 지금은 몇 평대 살고 계세요? 32평대요. 아, 32평대에 살고 계시는데 왜 또 굳이 줄여서 오시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부부 둘이 살고 있다 보니까요. 예, 조금 넓은 것 같고, 네네. 이래서 직장도 또 한성대 쪽이고 이래서.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오셔야 되고요. 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네. 아파트 좋아요. 좋고 이제 거주 만족도 좀 높고요. 또 주변에 또 재개발이 잡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네. 가치도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네. 아파트 자체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개발에 대한 호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네. 연식이 있다 보니까 뭐 재건축이 네.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아파트들 오를 때 나도 그냥 다른 아파트들하고 오르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오른다. 네.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더 벌지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네. 네. 문제가. 네. 그러면 요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네. 나도 이제 뭐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하나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뭐 SK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투자를 하나 미리 해놓는 방법. 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SK뷰로 만약에 20평대로 간다 그러면 자금이 한 얼마 정도 듭니까?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억 정도 되죠. 자, 9억 정도 되면 네. 혹시 위쪽에 그 SK뷰 위에 있잖아요. 네. 한진 아파트라고 혹시 보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예. 요 아파트가 97년식인가 그럴 거예요. 네. 예, 97년식입니다. 97년식이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4, 5년 정도 있으면 30년 연한이 되죠. 네, 네. 30년 연한이 되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재건축이요? 그죠? 예, 재건축이 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이 한진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성북구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예요. 네, 맞아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 재건축이 된다고 만약에 하면 그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를 아파트예요. 굉장히 많이 오를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라면 뭐 내가 당장 집이 뭐 헌집보다는 조금 더 그나마 새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 SK뷰로 가시는 게 맞는데 네. 향후에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많이 오를 아파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보다는 좀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이 한진한신 바로 옆에 여기 성북 1구역이라고 있어요. 성북 1구역. 성북 1구역이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재개발돼서 아파트로 들어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신축 아파트로 가겠죠. 네. 신축 아파트로 가면 상대적으로 한진한신 아파트가 안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진한신 아파트가 싸 보입니다. 그래서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얘가 한번 오를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한진한신 아파트가 올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4, 5년 뒤에 재건축을 또 진행을 한다고 사람들이 슬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또 더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를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보다는 조금 이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네네. 단점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대단지긴 하지만 좀 경사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거 만족도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보세요. 여기 만약에 한진한신 아파트에 20평대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돈이 남을 거예요. 네네. 예, 뭐 한 7억대라 그러면 한 2억이라도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2억을 가지고 재개발에 투자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재개발에 투자를 해놓으시면 자 보십시오. 내가 SK뷰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남들 다 오를 때 있잖아요.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나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만 올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진한신 같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있다 그러면 같이 오르다가 한진한신 아파트가 더 올라요. 네. 더 오른 데다가 내가 만약에 재개발을 또 갖고 있잖아요. 하나 더. 네네. 그러면 재개발을 갖고 있으면 얘는 가만히 있다가 재개발되는 그 구역 지정이 되거나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순간 또 많이 올라요. 그러면 나는 쌍으로 두 가지의 수익을 다 누릴 수 있다. 남들 2% 오를 때 나는 10%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은 어느 쪽에 좋습니까? 네? 재개발 만약에 투자한다면은 예.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 쪽으로 하는 게 좋냐고요? 네. 재개발은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서울에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억 원으로 투자할 때 오늘 제가 두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방송 못 봤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화양동이라든지 아니면 신공덕동 이런 데 지금 2억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신공덕동하고 자양동요? 화양동. 건국대 화양동? 옆에. 예. 나중에 한번 방송 한번 돌려서 보세요. 재방송으로.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데 가셔가지고 꼭 좋은 물건을 한번 선정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내가 정 모르겠다, 궁금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내방 네네. 하셔서 상담 한번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덕동은 마포 공덕동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공덕동 한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마포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예, 위치 좋은 건 다 지금 알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아파트 전망은요 다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더 오를 아파트로 권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한번 좀 이동을 하셔가지고 네. 또 아파트 하나 마련을 하시고요. 네. 남는 돈으로 재개발 하나 투자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버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예, 예. 요 기름동에 그 지주택 저 자녀분이 있어가지고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지주택요. 예. 지주택은 제가 방송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 지주택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 지주택이 네. 선생님 지주택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니 잘은 모르는데 자꾸 연락이 와서 한번 여쭤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 다들 지주택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그 해가지고 돈 날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주택은 딱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이 80% 동의를 받으면요 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조합 설립 요거는 쉽습니다. 80% 권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사업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사업 승인을 받으려 그러면 95% 땅이 있어야 돼요. 네. 땅을 95%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이 95%를 다 사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5%는 요거는 이제 매도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살 수가 있는데 95% 확보하는 게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 지주택에 뭐 구청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 전화해 보셔가지고 그 네네. 지주택이 땅을 95%를 확보를 했다. 네. 예, 확보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진행하셔도 돼요. 거기 왜냐하면 사업 승인만 남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분양가가 만약에 여기 지주택이 분양가가 뭐 한 10억이다. 그죠? 10억인데 주변에 아파트 값들이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10억이래.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5억에 분양을 한대.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네. 주변 아파트가 보니까 10억이래. 그러면 차익이 벌써 5억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지 마시고 네네. 조금 더 알아보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네. 진행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역적으로 조금 더 도심 가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지만 조금 더 구식 아파트로 이동하되 나머지 자금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조언도 드렸으니까 이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늦은 결혼으로 인해서 네, 이제 1가구 2주택이 지금 됐는데요. 아직은 신고는 전인데, 일단은 하남 힐치파크 프루지오 3단지 네, 를 이제 갈아타는 게 어떤지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매도 시기나,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도림 구로 일신건형 아파트, 네, 또 이제 2년 실거주가 이제 10월이면 끝나서 네. 그것도 매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은 우리 시청자분 명의의 신도림 구로 일신 건용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남편 되시는 분께서 가지고 계신 게 하남 힐즈 파크 프루지오 3단지. 그래서 아직은 혼인신고 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이걸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 비과세 기간 맞춰서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상담하셨던 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한쪽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너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잠깐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일신 건영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네네. 예, 나홀로 아파트 요거는 지금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아직 혼인 신고는 안 하셨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냥 사실혼 관계고 그러면 5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잖아요. 네.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일신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는 되게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구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이제 자체적인 아파트 상품성이 그렇게 막 다른 아파트보다 더 높이를 막 치고 갈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본인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정리를 하시되 이 정리하시고 그 뒤에 이제 백단에 이제 아무것도 없이 정리를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네. 전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기면 그거를 가지고 뭐 재개발이나 아니면 다른데 뭐 재건축이 될 수 있을 만한 아파트에다 더 투자를 해놓으신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 남편분께서 갖고 계시는 이제 하남에 아파트 있잖아요. 네. 아까 하남 힐즈파크 프루지오 3단지요. 3단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기 와서 거주 중이에요. 거주 중이세요? 네. 거주 중이신데 이제 직장이 그 매도? 근처이세요? 직장은 거기 아이테코라서 신랑 직장이 그 예. 바로 앞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거리는 조금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매도하는 시점이랑 갈아타는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시점은 이제 아예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시고 싶다 이 얘기시죠? 네네. 예.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갈아타는 건 있잖아요. 네. 제가 이 하남도 좀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이 갈아타기는 그 갈아타는 때 있잖아요. 네. 이 때가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다? 언제든지 갈아타면 되는데
이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급지로 가야 되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실제자분은 이 두 개를 다 정리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돈이 좀 더 되잖아요. 네. 갈아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 아파트도 좋긴 하지만요. 새 아파트도 좋긴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거주도 하면서 투자 개념까지 넣어서 한다라고 하면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재건축을 하시되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재건축 맨날 보면 모르겠지만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로 그냥 투자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네. 예, 가장 좋은 게 아파트는 한 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재개발을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하고 남편분께서는 이제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계셨으니까 하나만 팔아가지고 하나만 재개발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매도를 해가지고요. 네. 좀 더 제대로 된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를 하고요. 네. 만약에 내가 추가로 이 자금이 좀 남는다. 그러면 얘는 재개발을 해놓는 겁니다. 재개발. 아, 네네. 재개발을 그런 하되 생각이 있어서요. 예, 재개발을 하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재개발을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 시행 인가는 최소한 놔줘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선반영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오를 거를 재개발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순간 다 땡겨가지고 많이 올라 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재개발을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뭐 모아타운이 됐든 역세권 재개발이 됐든 신속통합이 됐든 다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요거 재건축 아파트는 하나 해놓고요 무조건. 재개발로 예정되는 데 있죠. 네. 예정되는 데다가 진짜 이제 될 만한 곳에다가 소액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를 투자를 해놓으십시오. 묻어놓으셔야 돼요. 네.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 또 수익도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재건축 아파트가 궁금하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만약에 아파트 둘 다 정리를 하면 자금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안 그래도 팔려고 그랬다가 네. 때를 놓쳐서 좀 지금은 내려가 있어서 예, 지금 뭐 명일이라든가 고덕 네, 그다음에 뭐 송파 이런 쪽이나 네, 아니면 뭐 자양이나 네. 이런 쪽이랑 노량진 쪽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을 것도 같아서 일단 일단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리가 안 되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 정도면 매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딱 정해놓으시고요. 네. 예, 그걸 부동산에다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네. 정리를 하세요. 무조건 정리를 하시고 시청자분께서 아파트를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을 이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예, 찾아보시고 몇 개가 정해지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아시겠죠? 예, 그걸 가지고 물어보시고, 지역을 우선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지역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고덕하고 이런 데 다 좋아요. 네. 좋은데 선생님이 고덕에 들어가시기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한 단계 낮춰가지고 송파도 당연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뭐 저기 관악구나 동작구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쪽에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관악이나 동작. 예, 예. 그런 쪽에 오시고 신랑분 직장이 가까운 곳에 만약에 거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는 전세를 사시고요. 네. 투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다 해놓으시자는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조금 더 내가 차라리 살고 싶은 아파트, 투자하고 싶은 아파트, 재건축이 대상이 될 만한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정 못 찾겠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방향은 정해드렸으니까 그 방향대로 생각을 하시고 아파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이 신혼 기간을 부자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일러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